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엑셀 프로그램 초기 화면에서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마리급 이론 지난 시간에 분석 작업 7 통합 예제한 중간에 끊겼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통합 2로 가겠습니다. 통합 1까지 하셨고요. 통합 2.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교재 171페이지. 통합이라는 건 여러 곳에 산재되어져 있는 표. 이 표라는 건 집계를 내려고 하는 요약 집계표와 구조와 똑같진 않고 그냥 비슷한 이런 구조를 가진 표를 하나 만들 때 이런 산재되어져 있는 원본 자료를 쓰려고 합니다. 이용하여 집계 요약표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통합. 이때 요약 집계표가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부분합할 때 나왔던 그런 용어들이고. 자, 그러면 이런 각자 집계 요약표의 빈 셀에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일, 표의, 성명별, 데이터의 국어, 영어, 수학, 총점의 평균을 2학년 성적표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비어있는 셀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 항목 이름, 레이블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목, 항목 이름, 레이블. 이런 녀석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빈셀의 의미가 주어진다. 그래서 범위 숫자, 요약표의 범위 이만큼 선택하셔야 되고요. 저기에 요약 집계를 나타내려고 하니 그때 사용하는 기능은 통합, 데이터 도구에 통합 사용할 함수 평균 값을 나타낼 것입니다. 참조,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숫자의 의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목, 항목 이름, 레이블을 선택해 주셔야 이 숫자의 의미 구분이 됩니다. 김창룡의 국어. 그리고 이건 설정하는 곳이고요. 실제 통합에서 계산, 요약 정보를 표시하실 때 사용하는 데이터는 여기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범위 설정, 표이도, 제목 포함, 추가, 채팅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을 사용하겠다가 레이블, 항목 이름, 제목을 사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셔야 정확하게 이 80이 김창룡의 국어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정확한 위치에 평균값이 요약표의 평균값이 정확한 위치에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자, 확인.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자, 통합 3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173.
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표 1, 표 2, 표 3에서 품목별 데이터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의 분명히 마우스로 시작, 키로 시작, 블루투스로 시작하는 품목별 합계 표 4의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마우스가 아니고요. 그 다음 마우스 패드가 아니라 마우스로 시작하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건데, 이건 앞에 필터라고 할 때, 자, 자동 필터에서 성이 이시성을 가진 사람 뽑을 때 성명 필드의 시작 문자 2 이렇게 이제 조건을 해석하셨거든요. 그거 필드에서는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김시성을 가진 레코드 추출하겠다. 물론 자동 필터처럼 해석한다면 조건 해석한다면 사원명 시작 문자 김. 그거 필터에서는 어떻게? 김 별표시 기억나세요? 모든 데이터라는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수로 끝나는 모든 데이터, 유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 이런 의미. 자, 요 내용을 이용합니다. 요 내용을. 그래서 요 별표시를 쓰는 이런 방법이 꼭 비단 필터에서만 처리 가능한 게 아니라 고급 필터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마우스로 시작이라고 하는 건 자동 필터, 자, 고급 필터에서 어떻게? 마우스 별표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별표시의 의미가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라고.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 각각의 요약표 분명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작성하시고 마우스로 시작, 마우스 별표시, 키로 시작, 키 별표시, 블루투스로 시작, 블루투스 별표시. 나머지는 배웠던 그대로 이런 분명에 대해서 요약 집계표를 나타내겠다. 범위 설정. 데이터 도구의 통합 합계 구할 거라 그랬죠? 요약정보 합계. 참조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제목, 항목 이름, 레이블까지 포함해서 그다음 아래쪽에 등록해야 통합 기능에서 이 원본 자료를 사용한다. 표 2도 같은 원리로 선택, 추가, 등록시킨다. 표 3도 같은 원리로 선택, 추가해서 등록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의미 구분을 가지지 않는다 그랬죠. 측정 왼쪽열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시트상의 작업이 끝나면 저장 컨트롤 S.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4,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1시트 선택하시고 자, 교재 141페이지 목표값 찾기.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무슨 기능인지 잘 모릅니다. 좀 더 설명드릴게요. 고객별 적금 만기 지급액표에서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이 E8, 800만 원이 되려면 납입기간 D8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계산하시오. 자,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근역수의 만기 지급액 여기죠. 자, 확인해 보니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된 결과값이 뭐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것들 중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이 셀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라운드 함수는 배운 적이 있는데 FV 함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식이 있구나라는 정도, 함수 식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자, 함수 작업할 때 필요한 원본, 셀이나 셀 주소, 원본 자료죠. 그러면 C8. 자, C8에 갑니다. 가니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을 바꾸면 이 내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D8. 여기도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이 값을 바꾸면 여기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B8. 여기도 숫자로 있네요. 그럼 이 값을 바꾸면 이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 수식, 즉 수식의 결과값에 영향을 주는 원본이 총 몇 개까지가 있냐면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자, 그러면 실제 만기 지급액이 800만으로 스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녀석이 스스로 바뀔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녀석이 800만 원이 되는 거지 지가 바뀔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만기 지급액 자체가. 그러면 뭘 바꿔야 되는가? 여기 있는 이 값들을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값들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 값들을 바꾼다면 이 세 개의 값을 바꾼다면 바꿔서 800만이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순히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납입기간 월, 여기다 관심을 둡니다. 그 다음 나머지 원본값, 숫자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값은 변화가 없이 여기만 알고 싶다는 거죠. 요럴 때 사용하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과값, 수식에 의한 결과값을 변경할 때 물론 이 녀석이 스스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원본값이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때 몇 개? 한 개의 원본값에 나머지 원본값은 고정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합니다. 뭐 시험에서는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필기 시험에도 뭐 나오고 하니까. 자, 이 기능은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데이터 도구에, 죄송합니다. 예측에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목표값 찾기. 수식셀. 자, 의미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이 있는 셀. 결과값이 있는 셀. 그 다음 찾는 값. 이 수식셀에 있는 저 내용이, 저 값이 얼마를 찾아갈 거냐면 직접 입력합니다. 숫자값 800만을 찾아갈 겁니다. 입력한 이 800만을 목표값이라고 합니다. 이 목표값을 찾아간다. 목표값 800만을 찾아간다. 이때 값을 바꿀 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이 있는 셀, 이런 것들 중에 관심이 있는 것, 그리고 확인하시면
목표값 찾기 상태라는 창이 나타나면서 800만에 목표값 800만의 현재값이 도달했다라고 찾았다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확인해서 나가면 24개월에서 26개월 정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목표값 찾기 2로 가겠습니다. 교재 142페이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지점별 가전제품 판매 연항표에서 서초점의 냉장고 판매 총액 2102 1억이 되려면 판매량 D102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자, 서초점의 판매 총액. 실제 시험에서는 뭐 저처럼 이렇게 서식 꾸미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내용판만 하시면 됩니다.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군요.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이게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9,600만이 1억이 되는데 이 녀석 스스로는 1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C10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바꾸면 판매 총액값이 바뀌겠네요. D10 이걸 바꾸면 판매 총액값이 바뀌는데 그러면 원본값이 바뀌어야 결과값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본값 몇 개? 판매량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에 관심을 두겠다. 결과값이 바뀔 때 원본값 한 개의 변화, 나머지는 고정값. 이때 사용하는 기능을 목표값 찾기라고 그러고 셀 포인트 위치는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수직 셀, 결과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결과값이 있는 셀. 서초점의 판매총액 찾는 값. 이 결과 값이 얼마가 될 거라고요? 1억. 콤마 제대로 입력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공자리수 제대로 입력하시나요? 1억. 값을 바꿀 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본값 셀 1개. D10 셀.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목표값 찾기 3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144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 3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시험에서는 목표값 찾기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기능 이용하시고 이 기능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좀 알고는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문제에 이렇게 딱딱 명시를 딱 해놓고 있거든요. 요것만 가지고 문제만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예측 가성 분석의 목표값 찾기. 수식셀 관심의 대상에 평균값이 있는 수예요. 실판매 금액 210 11인가요? 제가 잘못 표기했네요. 잠깐만요. 예측의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 수식셀 관심의 대상의 평균값이 있는 셀. 이게 뭐 이렇게 평균에서 하려면 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2천만 원이 된다. 값을 바꿀 셀은 원본값 한 게 문제 나와 있죠. 714. 그리고 확인하시면 뭐 18%가 된다. 됐어요? 저장 버튼 누르는 건 아마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는. 자, 8 바꾸겠습니다. 8탭에 열기, 찾아보기, 분석 작업, 3 데이터표, 교재 135페이지. 자, 진행하겠습니다. 영진출판사 잠깐만요. 135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5월 영업이익표는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업이익 계산은 수식이군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나 봅니다. 자,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비사이네요. 여기도 수식이네요. 수식에 의한 결과값. 여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죠? B2, B3이에요. B2, B3. 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다시 넘어가서 B5부터 B7에 영향을 받아서 영업이익 계산. 판매가 판매량을 변경하면 중간 과정에 있는 매출 총액 바뀌겠죠. 그러면 영업이익 바뀌겠죠. 뭐 그렇게 판단. B5에서 B7, B5 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B2, B3에 영향을 받군요. 오케이. 임대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거 바꾸면 영업이익 바뀌겠네요. 인건비도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럼 요거 바꾸면 요거 바뀌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판매가, 판매량, 생산원가, 임대료, 인건비. 자, 요 원본값 요 4개에 대해서 영업이익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요걸 이용해서.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이 있겠습니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영업이익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분석 끝.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판매가, 판매량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화를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요런 원본값들 중에 자 내용을 다시 읽었던 내용을 다시 파보면 4개의 원본값 중에 요 2개 판매량, 판매가의 변동. 자, 그게 어디냐면 밑에 여기 판매량의 변동, 판매가의 변동. 요걸 우리가 요렇게 값을 일정량 요렇게 변경해 놓은 요걸 변동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변동량. 그래서 행의 변동량, 열의 변동량, 값들의 모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내용을 여기 이 범위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영업이익 값이 나타나야 된다.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판매량의 변동량, 판매가의 변동량이 원본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영업이익 값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툭 튀어나올 수는 없거든요. 뭐가 필요하냐면 원본과 결과 사이에 뭐가 필요하죠? 인과관계라는 게 필요하죠. 그걸 뭘로 처리합니까? 엑셀은 식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셀에 행의 변동량과 열의 변동량이 교차하는 요 셀에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식 작성은 영업이익 계산한 식 알아요? 알면 여기다가 직접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본 자료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면 셀을 복사하지 마시고 식을 자 F나 더블 클릭 수식 입력줄을 이용하셔서 드래그 식 자체를 드래그합니다. 셀 복사가 아닙니다. 컨트롤 C 외우고 계시죠? 복사. 자 빠져나올 때 ESC 셀에서 빠져나올 때 그리고 수식 작성할 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붙여넣기. 그러면 방금 이렇게 영업이익 계산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본 변동량이 원본 역할을 하고 이 원본을 가지고 수식에 의해서 결과값이 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기능을 우리는 데이터 표라고 합니다. 데이터 표. 그래서 이게 데이터 표입니다.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셔야겠죠. 당연히 원본도 필요하고 수식도 필요하고 결과값도 나타나야 됩니다. 자, 원본표 데이터 선택. 범위 설정하시고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행입력셀, 행방향으로 나와 있는 변동량, 실제 판매량.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실제 판매량 값을 의미합니다. 이 값들은. 그러면 식을 계산할 때 이 판매량은 어느 셀을? 요 셀을 참조했겠죠. 그래서 셀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열 입력셀로 옮겨가시고 포인트를. 자, 여기 셀을 찾을 건데 열을 입력하는 열에 해당되는 셀을 찾을 건데 어떻게 찾냐면 열의 변동량. 양을 의미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들은 실제 판매가를 의미합니다. 판매가는 계산할 때 B2셀을 참조했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요 식의 B2, B3이 지금 간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값들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어 봅니다. 확인 단추 누르는 순간 이 식에.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서 나오면 결과값이 빈 셀에 이렇게 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게 데이터 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장해 두시고.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표 2세트로 가겠습니다. 교재 137페이지. 투자금, 투자기간, 수익률을 이용하여 수익금을 계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수익금 계산은 이렇게 했네요. 근데 is PMT라는 함수를 가르쳐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수식에 의해서 수익금이 계산되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기 영향을 주는 게 C4라는 게 있군요. C4 확인해보니 숫자로 구성되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영향을 주는 게 C3도 있네요. C3에게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C2도 있네요. C2도. 그러면 이 빨간색 걸로 있는 이 세 개의 값을 바꾸면 수익금이 바뀐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방금 읽었던 문장이고,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위하여 투자 기간과 수익률의 변동. 자, 그러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투자 기간과 수익률. 여기다 관심, 원본 두 개, 여기 관심을 두고요. 그 다음 데이터 표 기능을, 자, 그 다음 변동에 따른 수익금 변화를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자, 요거. 수익금 계산, 여기에 관심을 또 두네요. 자, 그러면
자, 계산 어디다 되냐면 여기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계산이 나오려면 저 원본값 중에 수익률 일정량 변합니다. 행의 변동량. 투자기간 일정량 변합니다. 열의 변동량. 이게 원본 역할을 하고 여기에 수익금이 표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수식이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 수식은 수익금 계산하는 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선택하시고 셀 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식 자체를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F나 더블 클릭 수식 이미지를 이용하여 셀 선택 붙이는. 자 그러면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식이 필요하고 원본 자료인 변동량이 필요하고 결과가 나타날 셀이 필요하다. 이걸 데이터표라 그러고 이 데이터표를 선택하시고 기능은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그러면 행입력셀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행입력셀은 행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이 값이 의미하는 바는 수익률 값을 의미합니다. 수익률은 계산할 때 C4셀을 참조했습니다. 열입력셀은 열의 변동량을 이야기합니다. 형태적으로. 이 값들이 실제 의미하는 바는 투자기간연이다. 그러면 어느 셀은 C3셀. 그러면 확인 단추 누르면 이 수익금 계산하는 시에 C4와 C3에 해당되는 이 수익률 투자 기간을 모든 경우수를 다 집어넣어서 표의 형태의 결과값이 나타나는 이런 기능을 데이터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사하실 때 셀 복사가 아니라 수식 자체를 복사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표 3으로 가겠습니다. 할게요. 대출금, 연이율, 상환기간을 이용하여 그러면 이제 시험 요령인데 자 이건 그러면 체크해 보면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원본 값이네요. 이 녀석이 어딘가 영향을 주겠죠. 상환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상환기간. 수식은 여기가 C4, C5, C3이라는 셀 주소가 있는 이 세계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수식의 결과값이네요. 자, 그다음 데이터 기능을 위하여 이자율 변동에 따른. 자, 이번에는 관심의 대상이 몇 개입니까? 한 개가 아니고 원본 값. 여기서 문제에서 말하는 이자율은 이 연이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센스는 뭐 그런 자료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행 쪽에 나타나든 열 쪽에 나타나든. 예? 자, 그러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그러면 요 값들에 따르는 상기간 월값이 여기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 인과관계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수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수식 작성을 어디다 해야 되냐는 겁니다. 수식 작성. 수식 작성은 어디다 하냐면 결과값이 나타나는 앞머리에 결과값이 나타나는 앞머리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과값이 나타나는 여기다 둘 수 없고 여기다 둘 수 없죠. 그러니까 앞머리니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면 한 개일 때는 결과값이 나타나는 앞머리에 자 그러면 상한기간 관심되는 상한기간이군요. 자 여기에 있는 식을 복사 드래그 컨트롤 V 붙여놓기. 자 그러면 결과값이 나와야 되고 원본에 해당되는 변동량이 있어야 되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수식이 필요하죠. 그럼 범위 설정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자, 행 입력세는 형태적으로 뭘 의미한다고요? 기본적으로 행의 변동량을 의미한다는데 행의 변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설정 안 하시면 됩니다. 열 입력세는 여기 비율 값들 있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열의 변동량, 이자율을 의미한다죠. 이자율은 계산할 때 C4세를 참조해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 지금 나와 있는 변동량 7가지의 경우의 수를 상환기간 월 계산한 시기에 입력해서 결과 비어있는 셀에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저장. 자, 교재는 146페이지 펼치시고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열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이론 폴드 아래에 분석 작업 5, 시나리오. 예. 자, 교재 페이지. (146) 페이지. 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월별 주문 내역서 표에서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월별 세금 G7, G12, G15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자, 변동 시나리오가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내버려 두고, 자, G7셀 선택합니다. 수식에 의한 결과값. 자, 내용 파악 한번 해봅시다. 자, G7셀. 그 다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자, 일단 여기에 관심, 자, 수식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셀주도 지목에 따른 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거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여기래요.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F4군요. F4. 판매값이군요. 판매액. 이 판매액들은 세금에 영향을 주는 원본값들이네요. 자, FB18. 세율도 세금의 세금값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주는 원본값이네요. 자, 오케이. F4. F4군요. 잠깐만요. 자, F4에 가니까 공급가고 이것도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잘못 지정했습니다. 다시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게 F4 여기죠. 공급가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여기도 공급가 여기. 일단 뭐 어쨌든 그러면 G1, 2에도 수식에 의한 결과값이네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여기네요. 이것도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거 또 여기 G16
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값이네요. 여기 관심을 두고 있고 여기 영향을 주는 게 이런 것들이군요. 그런데 이것도 수식으로 된 구성값이네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자 빨간 색깔이 원본 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 원본 값들이고 그게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중간 결과값을 나타내는 수식과 최종 결과값을 나타내는 수식.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 파악하셨죠? 그러면 이제 변동 시나리오라는 게 뭐냐면 시나리오라는 의미가 자, 일단 전체적인 윤곽은 뭐라고요? 여러 개의 원본들 중에 뭐 세율이 바뀌었을 때 위에 문제 다시 보세요. 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 때 월별 세금 합계의 변동 어떻게 변할 것이냐. 그러면 원본 여러 개 들자 그래서 여기서 원본 값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뀌죠. 그러면 원본 값이 한 개가 아니고 한 개 이상이죠. 한 개 이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원본 값을 변경할 겁니다. 한 개 이상의 원본 값을 변경할 겁니다. 이 원본값 한 개 이상의 원본값을 변경한다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원본값이 바뀌는 사항, 그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 작업을 어디 가서 하냐면 시나리오 원본값을 이렇게 설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하냐면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합니다. 자, 그러면 146페이지 첫 번째 삼각형 셀의 이름 정의 혹시 이름 정의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제 화면 봅니다. 첫 시각인가요? 둘째 시각이죠. 자, 이름 정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식적으로 원래 표기하기를 B16에서 F16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여기다가 이 범위라고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의미는 셀이나 셀 범위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다. 이런 기능을 이름 정의라고 그러고 이름 정의 어디 가서 한다고요? 이름 성계에 가서 합니다.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셀 이름 정의 B118셀 선택 세율 자 이름 성계에 커서 넣으시고 세율 커피 오타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넘어갔어요. 일단 지금 그 다음에 G7셀 선택하시고 이름 성계에 가셔서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겠습니다. 소개 1월 C1, 2셀 선택하시고 앞으로 이 셀은 소개 2월이라 부르겠다. 이름 성계에 소개 2월 C16셀 선택하시고 앞으로 이 셀은 소개 3월이라고 부르겠다. 그게 이름 정의, 이름 성계에 소개 3월. 오타 있더라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입력하세요. 대충. 일단 오타 생기면 그냥 생기대로 넘어가세요. 일단 제가 수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각형, 이제 두 번째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교재 146페이지에 시나리오 1은 1. 시나리오 1은 세율 인상 세율을 15%로 설정. 시나리오 2.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이름을 세율이나 세율을 9%. 원본값 바꾸는 거 맞죠? 세율값을 조정하는 거. 그걸 시나리오 이런 사항을 시나리오라 표현하고 시나리오에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시나리오 쓰잖아요. 제목이 항상 달려다니는 것은 그런 사항에 대한 제목이 있어야 된다. 이름. 그런 시나리오 값을 설정하고 이름을 설정하는 부분은 어디 가서 하냐고 시나리오 관리자에 씁니다. 자, 이것도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이 시나리오 관리자에서 뭐 하냐고요?
뭐 당연히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추가. 여기 요 빈 공간에 원본값 한 개 이상을 바꾸는 사항을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추가. 그럼 시나리오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럼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세율 인상. 변경셀 한 개 이상의 원본값. 지금은 어디에? 세율 하나에 관심을 두고 있군요. 그리고 다음 단계, 확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화면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원본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라. 여기 셀 주소에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냥 셀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지만 지금처럼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될 값은 15%. 자, 그런데 시나리오 1에서 두 번째 사항이 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나리오를 또 만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추가. 자, 이때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 인하. 변경세는 원본값 한 개 이상을 바꾸는 건데 문제의 취지는 한 개만 세율 하나만 바꾸겠다. 그리고 이 바뀌는 값을 설정합니다. 확인 단추 눌러서 다음 화면에서. 그리고 이 값은 9%. 확인. 더 이상 작성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자, 처음 시작할 때 세율 값이 12%였습니다. 자, 그럼 작성되어 있는 세율 인상 선택하시고 밑에 있는 표시 단추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정보가 바뀝니다. 즉 무슨 정보? 원본 값이 바뀝니다. 이렇게 15%로. 그러면 세금도 따라 바뀌겠죠. 이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 이제 그렇다는 거 세율 인하 선택해서 표시 단추 누르면 이렇게 됐어요. 자, 나가겠습니다. 관리자청에서 나가겠습니다. 닫기 단추 눌러서.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세율값이 얼마라고요? 12%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바꿔놓으세요. 이게 이제 시작점이 여기 있죠. 자, 그러면 15%일 때, 9%일 때 여기 기억나세요, 내용? 여기 값들 다 기억나세요? 9%일 때, 15%일 때. 안 나죠? 기억이 안 나면 우리는 결과값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은 있어야죠. 원본이 바뀌어서 결과값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 하나 더 결과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셀 포인트 어디 뜻 상관없이 데이터의 예측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그래서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걸 시나리오 요약이라고 합니다. 요약. 그래서 네 번째 삼각형에 보시면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시트 바로 앞에 위치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시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표 형태의 시트가 하나 표의 내용을 가지는 시트가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시트 삽입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개념이.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시트 앞에 시트가 추가되어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요약, 시나리오 요약.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배운 적 있죠? 피벗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낼 건지 일반 표의 형태로 나타낼 건지. 그래서 문제에 보면 그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해서 요겁니다. 요거 보고서의 종류 중에 시나리오 요약 첫 번째. 그다음 결과 셀은 몇 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 이상의 결과값. 한 개 이상의 결과. 그러면 여기 드문드문 세 개의 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드문드문 선택해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개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왼쪽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두 개를 클릭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렀다는 표시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콤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셀 주소나 셀 범위 사이에 콤마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컨트롤 키를 눌렀구나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 확인하시면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앞에 이렇게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나타나고, 이게 이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는 내용입니다. 표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일단 수정 처리하는 방법은